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이 김진욱 공수처장, 제가 최근에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이 사법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요, 전에는 추미애였고 지금은 이제 박범계였는데, 박범계 플러스 1 한 사람을 더 붙인다면 이제는 김진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도 우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문에 이 김진욱 문제가 수면 아래로 많이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 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김진욱 사퇴시키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해야 할 시점에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김진욱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진욱이가 이 공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이 김학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수사권은 당연히 이제 수사권과 공소권 다 검찰도 가지고 있고 이 공수처도 법상으로는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이첩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수사할 여력이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수원지검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나 수사가 끝나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공수처로 넘겨라. 왜? 이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현재 사무 규칙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여기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경찰도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찰과 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 간에 3자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무적인 공수처 수사 관할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 요인이 지금 잠복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박주민이가 최고의 사상 유례없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악법으로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법적 하자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중에 맨 먼저 나타난 것이 김학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 때문에 나타났느냐? 결국은 이성윤이 때문에 나타났어요. 왜냐? 이성윤이가 지금 현재 검찰총장 영순위로 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성윤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성윤은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느냐?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아마 한 20여 회 가깝게 아마 고소 고발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피의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4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요청했지만은, 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검찰을 짓밟는 거예요. 검찰, 당신들은 나 수사할 권한이 없어. 딱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피의자예요. 피의자다 보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돼야 되는데, 검찰총장을 시키고 싶은데, 자, 박범계도 피의자죠. 박범계는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 검찰총장까지 전부 피의자가 총장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 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공수처가 딱 기소권을 가져가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니, 이거 불기소가 맞다.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결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김진욱이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소권은 내가 갖겠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그러면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은 이 공수처가 가지고 갖는다고 한다면 그런 법 규정이 어디가 있느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공수처가 검찰의 상급기관이냐?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검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이 기소권을 갖겠다고 하는 사무규칙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대검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사건을 직접 수사할 형편이 못 돼서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미 처분이 종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한 뒤에 다시 기소 여부를 자기네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소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그런 논란을 안 만들려면 공수처가 처음부터 해당 사건을 다 수사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검찰의 이 반발 분위기가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래 더군다나 말이죠. 이 김진욱 이 공수처장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는 수사 인력을 감안할 때 1년에 그저 한 서너 건 정도 수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기소만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재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성윤이 황제 조사를 했잖아요. 이 황제 조사를 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정치적인 외압에 지금 김진욱이가 휘둘리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눈으로까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렇게 수사권과 공수권을 분리해서 내가 기소하겠다라는 것이 큰 쟁점이 되고 있고 이 김진욱이 정말 큰 문제구나. 이런 인식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넓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성윤이에 대한 황제 수사를 계기로 해서 수면 위로 폭발한 거예요. 이 황제 수사에 있어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위반한 거예요. 정부 청사는 이 보안 관련해서 최고 등급인 가급을 지금 가급 기관으로 딱 설치되어 있어서 청사 출입과 관련된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청사 출입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에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김진욱이 뭐라고 해명했어요? 그거 우리가 별도의 출입 절차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수사 대상 인물을 또 우리가 이 신분 보완해야 되고 수사 정보 유출도 막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지침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공수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려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와의 협의 결과 문건 검찰에 제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김진욱이가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미 세 건에 걸쳐서 고발되어 있습니다. 세 건에 걸쳐서 고발되어 있어요. 고발된 사건이 예를 들자면 3번이나 지금 이미 고발되어 있어요. 활빈단한테도 고발되어 있고 말이죠. 이런 고발된 사건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데요. 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따라서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들 현재 대검에서 이 고발 사건 배당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고 또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이첩할 것인지 언제 이첩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 검토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대검에서 경찰에 만약에 이것을 배당할 경우에는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매우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성윤 사건이 일파만파로 김진욱의 이 공수처장으로서의 능력, 자격 이런 거를 통째로 다 흔들어 내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김진욱 이 공수처장이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소권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핵심은 이성윤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사실상은 또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운명과도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광철이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 있어요. 이광철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광철이에요. 왜냐하면 하명수사 사건, 즉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이 비리 첩보, 이것을 경찰로 이첩하는 데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별장 성접대 의혹, 이것을 다시 조사하라. 대검 진상조사에서 다시 조사하라는 것과 관련해서 기획사정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학의 사건,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할 적에 이 이광원이가 이규원 검사가 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한 사람이 이규원이에요. 이규원하고 수없이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그래갖고 이 불법 출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규원 검사하고 수없이 전화를 해요. 이런 통신 기록을 지금 수원지검에서 다 이 통신 기록을 검찰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롭게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이 이광철이가 이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이규원이가 전화를 갈 것이니까 이 전화를 받아라. 이런 또 이 전화 일종의 지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검찰에서 이광철이를 소환 조사를 하면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하면 결국은 기소 문제가 거론되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 보면 이 기소 문제가 거론되는데 그럴 때 이 이광철이에 관해서도 말하자면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기 위해서, 즉 정무적인 재단을 통해서 이 기소 문제를 결정하려는 외압에 휘둘리려고 하는 의사가 이미 이 김진욱이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지금 언론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광철, 이 법률적으로는 울산시장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돼 있고, 또 이 법률적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 보고서 작성 의혹도 지금 현재 이광철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신현수,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 인사문제관에서 패싱한 의혹도 이광철이가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광철이가 실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많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미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광철에 대한 수사를 이성윤이가 말하자면 다 깔아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광철 문제, 그 다음에 이성윤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진욱의 이러한 입지, 그리고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갖겠다고 하는 이런 거하고 전부 맞물려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과 그 다음에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일대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우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전옥현의 안보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민감한 정국과 관련된, 그리고 이 법조 뉴스를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성윤이가 또 최근에 이성윤이 휘하에 있는 결국은 이성윤이 사인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뭐냐면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 그래서 공모 혐의로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성윤의 생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모 혐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공모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결재 문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이성윤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 핸드폰 포렌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뿐이지,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포렌식만 되면 충분히 공모 혐의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 포렌식 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할 때까지 이 사건은 일단 유보해 놓자. 이것이 이성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왜곡됐다. 이런 고발장이 작년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중앙지검에.
그런데 이 고발장은 그러니까 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동재 기자하고 그다음에 이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녹취록에 전혀 있지 않은 내용들이 공소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이 그야말로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키고, 왜냐하면 강요 미수 혐의로 이 구속된 사례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동재 기자가 처음으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강요 미수로 구속을 시키려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공모 혐의를 말하자면 뒤집어 씌우려고 공소장을 이 일부 짜집겠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이 고발이 들어갔는데 이 고발에 말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고발을 이 가짜다, 그러니까 이 사실과 왜곡됐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요. 이것을 중앙지검의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스스로 셀프 각하했어요. 기각했어요. 왜 기각했느냐, 뭐라고 하면서 기각됐느냐,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말하자면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더라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 취지로 이것을 기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 야, 이거 이제 검찰 공소장이 그야말로 이제 문학작품이 다 돼도 괜찮다는 말이구나, 이런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이 문서를 결제한 사람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이성윤이의 아나부인격 법 집행이 이 도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를 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 이성윤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비판의 논리가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펼쳐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이가 지금 현재 검찰총장 영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검찰총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검찰총장이 지금 후보자가 바뀌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지는 거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0.1%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니까. 지게 되면 이제 이성윤 카드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성윤이 이미 피의자인데, 피의자인 이성윤이를 더군다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다른 권력 실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그야말로 실세와 관련한 이 외압 압력을 다 이겨내고 그야말로 이 권력의 편에서 딱 지켜왔는데, 그래서 검찰총장에 임명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실제로 임명할 경우에는 지금 이번 선거도 심판선거인데 내년 대선까지 현 정권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역풍이 굉장히 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 소환 조사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기소하는 것조차도 막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수원지검에서는요, 아예 강제 조사 없이 무조건 하고 이미 이규원 검사, 그 다음에 차기군 전부 이 공수처가 기소권 넘기라고 했는데 안 넘기고 바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성윤도 바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 내부에서 차기 검찰총장 이성윤이에서 누구로 옮겨가느냐, 그래도 조남관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남관, 왜냐하면 나름대로 조남관은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신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완견으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이 국정원 개혁에 사실상 숨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국정원장 2명을 감옥에 보내는데도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이 조남관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지킨 것이 추미애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의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윤석열 총장 편에 섰고, 이번에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제 민털이 백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남관한테 후보 자리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 보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제 4.7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1년의 국정 운영에 굉장한 큰 변수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임덕 빠져 있고, 이미 명지대 교수 김영준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1, 2, 3단계로 이 네임덕 현상,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을 구분한다면 현 단계는 2.5다. 그래서 네임덕은 이미 벗어났고
데드덕, 즉 생명을 잃은 죽어있는 오리다 이거죠. 거기로 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 지면 문재인 정권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되는데 과연 이 잘못된 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바꾼다. 이런 요지에. 그래서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오히려 대못받기를 할 거라 이거예요. 현재의 정책 기조에 대못받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대못받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거 더 분노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그리고 그러면 퇴임 후 안전에 더 우려스러울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여권이 어떻게 할 것이냐. 개헌 카드를 갑자기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칼럼이 오늘 동아일보의 박재균 칼럼 논설 주간이 쓰고 있어요. 제목이 4.7 이후 문 대목받기와 윤석열의 소명. 그래서 이 개헌론을 갑자기 끌고 나올 수가 있고 이 개헌론은 이미 여당이 174석이기 때문에 여당 이중대들을 전부 다 동원하고 또 야당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 과거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지만은 지금 여론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년도에 신년 여론조사 동아일보에 산 걸 보면 개헌 찬성이 57.9 반대가 28.1로서 2배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개헌 시기는 현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여야 된다. 그래서 개헌의 주체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달라요. 현 정부는 29.2, 차기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 58.8. 그래서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 여론을 기준으로 해서 찬성이 배가 되지만 현 정부가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2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어내는 상징적 인물이 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어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민의 여론을 받아낼 사람은 결국 윤석열 총장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치적 소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 칼럼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브랜드가 상식, 정의, 법치 이런 거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이것도 이 정치적인 소명의 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 현재 이 법조계 뉴스를 일단락해서 마치고요. 오늘 매우 중요한 뉴스들이 있어요. 10시에는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이 안거울 식당 주인 아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후보와 그 다음에 이 박영선 후보 간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적시에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